봅시다. 집합과 원소. 첫 번째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 형광펜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좀 중요한 말이 어떤 기준에 따라가 필요해요.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관적 사고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 집합, 모임 안에 들어있는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른다. 집합은 표현할 때 대문자 A, B, C, D 형태로 쓰게 되고 원소는 그 집합 안에 포함되는 원소 표현을 굳이 알파벳을 하고 싶으면 소문자로 구분해서 쓴다라고 약속이 돼 있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할 때도 한번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뭐 크게 정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뭐 따지고 묻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있죠.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잘한다는 기준이 없죠. 아까 말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진 않잖아.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모임? 어느 정도 돼야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정도 되면 아름다운 겁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 나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비웃었어, 조윤주. 하고 비웃었어. 자, 3번 성적이 나쁜 사람 어느 정도 나쁜지 구분이 없잖아. 4번 착한 사람 마찬가지죠. 10보다 작은 소수 이건 구분이 확실하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혹은 1보다 작은 자연수 없는데 없다고 해서 원소가 집합이 아닌 건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 대상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없어. 그게 흔히 말하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좀 이따 배우는. 자, 밑에 집합의 원소 관계. 어떤 원소가 집합에 의해 포함되어 있으면 걔는 삼지창이죠. 엘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기호, 삼지창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포함이 되면 삼지창, 포함되지 않으면 삼지창의 짝대기 그으시면 되겠죠. 밑에 간단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워낙 단순한 내용들이니까 자연수, 밑에 보기 문제 나와 있죠. 자연수 전체 집합을 라지 N, 정수 집합을 Z,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1번 0이라는 거는 자연수 원소에 포함됩니까? 자연수에 0은 없죠. 1번은 틀린 보기죠. 2번 마이너스 1은 자연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3번 2분의 1은 정수에 포함됩니까? 정수 아닙니다. 2분의 1. 4번 루트 2는 유리수에 포함됩니까? 유리수 아니죠. 정수 아니죠. 5번 루트 5는 실수에 포함됩니까? 얘가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다 짝대기를 그어야 되는 거죠. 짝대기 표시가 있어야 맞는 거고 5번이 틀린 답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네. 자, 집합의 표현.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앞에는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약속된 기호의 표현법, 약속된 내용의 정리 뭐 이런 것들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원소나열법, 원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집합 기호는 양쪽에 중괄호를 세우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을 구분할 수 있는 원소들을 직접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소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은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벤다에 그러면 그들을 다시 그림의 형태로 나타낸 것 뿐이고 여기 좀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집합 A를 나타내고 싶은데 집합 A는 10의 약수라고 칩시다. 이 10의 약수를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A를 표현하시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원소를 보여주는 거죠. 1, 2, 3 쓸 뻔했어요. 5, 10 이렇게 집합을 보여주면 원소를 보여주면 원소 나열법이고 이 원소들의 규칙을 보는 거죠. 1, 2, 5, 10 물론 여기 써있긴 한데 이 원소만 봐도 1, 2, 5, 10이 뭐지? 자연수들인데 이거 10의 약수를 쓴 거구나 써주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원소는 10의 약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게 원소라는 게 좀 명확하게 표현이 좀 안 돼 있죠. 근데 그 기호를 쓸 때 이런 표현법을 쓰죠. X, 바, 발은 줄의 줄임말이죠. 줄 쳤다는 뜻입니다. X, 바, X는 이렇게 써주죠. 그럼 앞쪽에 있는 이 X바의 정체, 앞쪽에 있는 바 앞에 있는 X는 원소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합의 원소 형태는 X라고 써졌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D는 그 원소에 대한 힌트입니다. 원소의 힌트예요. 이렇게 뭐 한 거냐면 커튼 친 거야. 커튼 치고 야 X 넌 어떤 애니? 라고 물어보면 뒤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는 10의 악수야. 그러면 너 이런 놈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는 공통된 성질로 힌트를 보여주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X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집합 B가 X, Y 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실수 XY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Y 이렇게 만약 써져 있다면 이때 집합 B가 뜻하는 바는 원이죠. 어떤 원이죠?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아래 제곱이 4인 거니까 반지름은 2짜리인 중심이 0,0 반지름 2짜리인 이런 원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x, y 순서상 점의 좌표가 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바 앞에 있는 얘네들의 정체는 집합의 원소의 형태를 말한다. 집합 안에 포함되는 원소 형태. B가 그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표현, 힌트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 그린 겁니다. 결국. 여기는 이 집합들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거 그리시면 돼요. 원 그리시고 집합 A 안에다가 그 원소를 갖다가 때려 넣으시는 겁니다. 1, 2, 5, 10. 근데 가끔 벤 다이어그램 그리다 보면 이 집합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때는 전체 집합은 보통 정의를,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그리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은 동그라미 형태를 많이 그리고 전체 집합은 네모 형태를 많이 그리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많이 쓴다는 거죠. 밑에 보면 키포인트 써 있어요. 집합의 규약, 집합의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 즉 1, 2, 3을 312로 쓰든 1, 2, 3으로 쓰든 2, 1, 3으로 쓰든 관계없다 뜻이에요.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번 원소 나열법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즉 1, 1, 2, 2, 3은 그렇게 5개의 원소를 쓰지 않는다. 1, 2, 3, 3개의 원소로 쓴다. 중복된 거는 한 번만 배열한다. 3번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그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땡땡땡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와있죠? 1부터 100까지 언제 다 써? 숫자 100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1, 2, 3, 땡땡땡 100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땡땡땡 처리한 결과 보니까 1, 2, 3 연속되는 자연수 100까지 자연수를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간에 땡땡땡 처리 개수가 너무 많으면 가끔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그 밑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냉정히 말하면 이거는 집합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위는 집합의 표현법, 아래는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는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유한집합,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없으면 공집합. 근데 공집합은 여기 써져 있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없을 뿐이지. 0개라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짝수, 배수, 홀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 남는 숫자 이런 것들은 무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통 무한집합이 되고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해져 있으면 그 끝이 정해져 있으면 유한집합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보통 표기법은 이렇게 쓴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n 가로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기호가 나오죠? 집합 문제 푸는데 n 가로 어쩌고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집합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합이 아닌 기호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n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집합의 표현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집합 A가 공집합이면 이거죠. 집합 A가 공집합이면 보통 공집합 기호 이렇게 쓰죠. 읽을 때는 뭐라고 있습니까? 파이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파이. 그럼 파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 이건 집합 취급하라고 그랬으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은 0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좀 구조를 바꿔서 만약 이렇게 쓴다면 그럼 이건 몇 개가 되는 거죠? 1개. 이유는 가로 안에 있는 건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돼야 돼요. 중괄호 써졌다는 자체가 벌써 집합이고 그럼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입니다. 파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개입니다. 여기는 파이는 공집합이 아닌 원소의 형태로 봐야 되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얘는 0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1개 들어있는 겁니다. 얘도 답은 1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과 결국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밑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번 문제. 자, 집합 A가 2, 4, 2, 4, 6, 집합 B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PQ를 원소 나열법 나열하셨는데 P가 뭐냐면 여기도 볼게요. P는 이게 원소입니다. A와 B를 더한 게 원소예요. 단 A가 어디서 온 거냐면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A의 원소. 그럼 A의 원소가 2개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같은 게 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A, B가 지금 다른 기호로 써져 있으니 이건 다른 원소라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A, B가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같은 거 2번 뽑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다르다는 말이 없다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집합 P의 원소는 2를 2번 더한 것, 4. 그렇죠? 그 다음 4를 2번 더한 것, 8. 6을 2번 더한 것, 아니 진짜 발음 12. 그 다음에 2와 4를 더한 것 6, 2와 6을 더한 것 8, 4와 6을 더한 것 10. 이거 말고 있나요? 이거 말고는 없겠죠. 순서 바꾸는 건 이미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집합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하는 순서, 빼는 순서, 곱하는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의 형태가 다르면 돼. 집합의 모양이 안에 들어있는 원수 형태가 다르면 다르게 써주는 거고 같으면 그냥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럼 Q라고 나눌 게 없겠죠. 집합 Q는 집합 A에서 원수 하나 뽑고 집합 이번엔 B에서 원소 하나를 뽑아요. 그거들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를 곱하는 형태로 본다면 마이너스 2, 0, 2 4를 곱하는 형태로 본다면 마이너스 4, 0, 4 그 다음 마이너스 6, 0, 6 그중에 0이 여기 겹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마이너스 6이 가장 작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이렇게 써주면 아주 아름다운 집합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조건에 맞는 집합들을 잘 배열하시는 겁니다. 밑에는 연습 문제.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진도만 나올 겁니다. 내일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고 나면 밑에 있는 확인 체크, 확인 유제, 변형 문제, 8점 문제 있죠. 이걸 내일 선생님이 직접 같이 봐주실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 진도만 나올 거예요. 개념, 그 다음에 위에는 대표 유형만 풀고 쭉 진도를 나가고 남는 시간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내일 선생님한테 여기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과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마풀 개념 2번에 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 보통 1번 혹은 2번에서 많이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중간고에서 1번 아니면 2번에서 가장 기출이 가장 잦은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n 가로 안에 아무 표현이 없죠. 그냥 이건 이 자체를 집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은 공집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 0 맞다. 니은 앞에 있는 건 좀 전에 했었죠? 원소의 개수가 1개. 뒤는 얘도 1개입니다. 마이너스 5개는 없어요.
원소 개수가 마이너스 5라는 원소 하나 들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1이 1보다 크냐고 묻는 건데 그럴 리 없죠. 미친보기. 디귿. 집합 A의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 개수 같으면 A, B는 같은 건가요? 이건 발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원소의 모양을 가지면 되잖아.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뭐 같아야 돼요? 개수만 같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양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와 개수가 동일해야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개수만 같아서는 같은 집합 할 수가 없다. 리을. 집합 A는 X바, X가 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 뭐로 써져 있죠?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라는 뜻이죠.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실수 X 뭐 있나요? 3. 그렇죠? 집합 A는 3이라는 중근을 갖네요. 그럼 원소개수 1개 맞네요. 미음. A는 X바 X는 9의 약수 뭐 있나요? 1, 3, 9. B는 25약수 1, 5, 25. 그럴 리 없죠. 집합 원소개수는 같은 겁니다. 지금은. 네, 더 크다가 아니고. 이 정도? 가볍네요. 네. 근데 밑에 있는 문제 풀 때는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발전 문제를 풀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플 3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요거 살짝, 이제 이런 것들 살짝 어렵죠? 이런 거 잘 나온다 또, 의외로. 이런 거 의외로 잘 나와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살짝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 자연수만 원소예요. 자연수 아닌 건 답이 되지 않는다 뜻이죠. 조건 X, 그러니까 조건 보면 이게 조건이죠. 어떤 원소 X가 집합 S의 원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6-X도 집합 S의 원소가 된다. 이때 집합 S의 개수를 구하시오. 살짝 부분 집합의 형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연수는 어쨌든 S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요. 1, 2, 3, 4, 5, 6, 7, 8, 9 뭐 이따위 것들. 근데 만약 하나씩 한번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X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이 집합 S의 원소 2면 맞네요. 1은 집합 S의 원소 맞지 않습니까? 그럼 6-1도 무조건 집합 S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1이 짝이면 1이 나오면 5가 대응관계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만 독단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뜻이죠. 1 따로 5 따로 이렇게 못 나온다는 뜻이죠. 1 나오면 무조건 5가 답이야. 5 나오면 무조건 6 빼기 5인 1도 답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짝이 된다는 뜻이죠. 짝꿍. X 2 뭐 있나요? 2가 집합의 원소이면 맞죠? 그럼 6-2 4도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짝이 져진다. X가 3 3이 원소이면 6-3 3이 다시 원소다. 겹쳤네? 그러면 3 하나만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죠. 됐죠? 일단 집합 기호 대신에 일단은 순서상 형태를 쓰긴 썼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써졌네요. 안 좋네요. 네. 집합 기호로 씁시다. 쓰다 보니까 네. 표현이 좀 아름답질 않아요. 1, 5 얘가 2, 4 얘는 3 이렇게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안 해봐도 알겠죠? 4 집어넣으면 2인데 여기랑 겹쳐있잖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5 집어넣으면 1, 6 집어넣으면 0입니다. 0은 근데 원소가 아니죠. 이건 자연수만 돼야 되잖아요. 그럼 7 집어넣으면 7이 원소이면 6-7인 마이너스 1도 원소가 되는데 집합 안에 0이나 마이너스는 나타날 수 없으니 이 다음부터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럼 정답은 3개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3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분집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부분집합까지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교재가 한 번은 공부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공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부분집합이 아니고 설명하려면 이렇게 약식된 기호 있죠? 좀 줄여서 얘를 그냥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이런 원소를 갖는 형태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이건 하나의 집합의 형태이긴 한데 A가
이 집합을 만족하는 S 중에 이 집합 S의 개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A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B 만족하나요? 만족합니다. C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A, B 만족합니까? A, B를 곱하라는 뜻은 아니고 A와 B를 같이 묶어놓으면 만족되나요? 이게 어떤 의미죠? 집합 안에 1도 있고 5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2도 있고 4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집합이 만들어진다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만족하네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5가 따라 나와야 돼 있잖아. 2 집어넣으면 4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있잖아.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A, B도 된다면 A, C도 되고 B, C도 되겠죠. 또 뭐도 되죠? A, B, C도 다 되겠네요. 결국은 A, B, C라는 얘기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2, 3, 4, 5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죠. 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괜찮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제 여기 드디어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집합이죠. 부분집합. 그냥 의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단어 자체가 의미랑 많이 상통하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완전히 포함될 때, 즉, 이게 중요하다? 잘 받으셔야 돼요. 가끔 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용어를 쓸 때도 있어요. X가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드시 X는 B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반드시 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은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랬을 때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말하며 삼지창은 언제 쓰는 거죠?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입니다. 그럼 입이 벌어진 쪽이 대분류인 집합이 돼야 되고 입이 벌어지지 않은 쪽이 소분류인 원소가 되는 겁니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게 이 삼지창 기호라면 집합이 직접적으로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일 때는 이지창을 쓰죠. 컨테이너의 줄임말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위에는 삼지창은 E를 줄여 쓴 거고 밑에는 저 이지창은 C를 줄여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 A는 집합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혹은 포함된다라는 기호로 포함된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만약 포함되지 않으면 이렇게 짝대기 그으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그림으로 벤다의 그림 형태로 부분집합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다. 아셨죠? 이게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 밑에 부분집합의 성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다. 왜? 이게 정의잖아. 부분집합의 정의가. 어떤 원소를 뽑았어요. 근데 그 원소가 모두 다 다른 집합에 완벽하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부분집합이라며. 그럼 A 안에서 원소를 뽑았어요. 근데 그 A에서 뽑아낸 원소는 전부 다 자기 자신 A에 다시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A는 자기 자신에 항상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자신은 자신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공집합도 집합 A에 어떤 집합이든 간에 공집합은 당연히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도 원래 원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집합,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었던 표현과 좀 유사한데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근데 B는 다시 C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따라서 A는 C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초적 내용이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분집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서로 같은 집합과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지금은 한자가 잘 안 써서 집합이 서로 같을 때 그리고 진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인데 집합이 서로 같다.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했었죠? 집합이 같으려면 뭐 같아야 돼요? 개수도 같아야 돼. 집합 A와 집합 B의 개수가 동일하면서 그리고 나타낸 원소 각각 서로 같아야 됩니다. 원소의 모양이나 형태도 같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된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수와 형태만 동일하면 됩니다. 2번 진부분 집합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의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부분 집합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부분 집합에 대한 표현. 어떤 표현이죠? 이런 표현. A가 B에 포함돼. 하지만 A와 B가 같지는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에 대한 표현법을 보통 벤다이어, 그러니까 조건제 집합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집합 X. 근데 집합 X에 대한 설명이죠. X에 대한 설명은 집합 X가 A에 포함돼. 하지만 X가 A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X는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과 동일하진 않다는 뜻이구나. 그럼 이 집합을 우리는 그런 집합 X를 진부분 집합이라 말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런 표현법들. 자기 자신만 빼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에서. 두 분은 예전에 그래도 집합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예를 많이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자,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 개 정도는 좀 해보고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지? 원소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한 개. 집합, 어쨌든 이 집합기호가 쓰였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원소입니다. 아셨죠? 이 기호가 쓰이면 안에가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원소야.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네. 자, 원소 하나 들었네요.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 말할 때는 가장 처음에 배열해야 될 거는 보통 공집합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 이게 부분 집합 모듈을 구한 거고 얘는 어쨌든 공집합 써주고 원소 한 개짜리 써주시고 두 개짜리 1, 2, 1, 3, 2, 3 써주시고 자기 자신 마지막은 항상 자기 자신 이렇게 써주시면 부분 집합을 모두 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3번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보통 쓰고 그 삼지창, 이지창 구분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보기 3번 문제랑 관련된 게 뒤에 있네요. 어차피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보통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집합 문제 학교 중간고사 출제된다면 2번 아니면 3번 쪽에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문제는 1번, 2번, 여기는 2번, 3번. 어떤 둘 다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아까 아까 1번, 얘가 2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법들이니까 익혀두시다. 집합이가 다음과 같아요.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삼지창과 이지창이죠? 결론은 원소냐 집합이냐를 잘 구분하라는 뜻인데 1번 삼지창이 쓰였네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원소란 뜻이죠.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집합 안에 이 모양이 그대로 이 중괄호가 돼 있는 집합 안에 이 모양과 똑같은 걸 그대로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걸 찾아내야 돼요. 똑같은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맞는 말이죠. 2번 공집합은 이건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은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네요. 3번 이렇게 썼죠? 부분 집합입니다. 이지창은 부분 집합이죠. 무슨 말이에요? 집합 A 안에 원소 0과 2를 가지고 있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0, 2가 집합 A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거죠. 그럼 이게 원소이고 이게 하나의 원소로 포함되어 있냐 봐야 돼요.
있네요. 0도 있고 여기 2도 있지 않습니까? 됐지? 가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이지상이 3지상 헷갈리면 선생님 그건 저는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생략할래요. 생략하면 0과 2가 남죠. 얘네가 집합 A 안에 원소에 모두 다 포함되는지 찾으면 돼요. 포함되어 있네요. 아,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4번. 삼지창. 아, 삼지창? 그럼 이 모양이 고스란히, 이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모양이 고스란히 집합 A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모양이 뭐죠? 이 모양. 모양 바뀌면 안 됩니다. 중괄호 양쪽에 별이 있는 거. 이 모양을 그대로 찾아야 되는데, 없죠. 얘랑 똑같은 모양은 없어요. 비싼 모양은 있어, 얘. 비싸긴 해. 근데 똑같지 않잖아. 4번은 틀린다. 5번. 삼지창. 응? 5번도 삼지창이죠? 그럼 삼지창? 아, 그러면 집합 A 안에 삼지창? 이 모양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까? 이 모양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까? 그 모양이 누구죠? 중괄호 2번에 이 모양을 찾아야 돼요. 똑같은 모양 있나요? 없네요. 그렇지? 집합 안에 중괄호 하나짜리에 0, 2가 배열되어 있는 게 있지만 중괄호 2개짜리에 0, 2가 배열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정답은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1번, 2번, 3번. 자, 다음 페이지. 아, 옳지 않은 걸 고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5번이 옳지 않은 거. 옳은 건 1, 2, 3번이지만. 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이거는 근데 뭐 좀 전에 했던 문제라 그냥 확인 정도만 봅시다.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된답니다. 왜죠? 이 기호가 써졌기 때문에요. 이 말이 이 뜻입니다. A와 B는 서로 같다. A가 B에 포함되기도 하고 B가 A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양쪽이 모두 다 포함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그래프가 벤다이그램이 이럴 때요. A인 동시에 B인 경우는 이 기호를 씁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됩니다. 아, 서로 똑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서로 똑같아랍니다. 그럼 보니까 1, 2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 좀 1, 2가 안 보이죠? 그럼 따라서 첫 번째는 A 플러스 1이 1인 경우와 동시에 2A-1이 2인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둘이 같아야 된다네. 그럼 여기 있는 4는 1, 2가 아니니까 얘가 1이면 그럼 얘가 2가 돼야 돼. 그래야 서로 같을 거 아니야. 1, 2, 4라는 원소가 배열될 테니까. 여기서 A 값은 0, 여기서 A 값은 안 맞네? 안 맞잖아. 그럼 이 경우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둘이 같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A가 2, 여기 있는 2A-2, 1 이렇게 보면 보이죠? 네. 네. 아니요. 떨어지게 쏟아보길래 뭐가 잘못된 줄 알고 2A-1은 1,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넘어가면 A 값은 1, 여기서 A 값은 1, 이게 답이네. A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성립하더라. 됐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풀이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디에 맞췄냐면 여기 남아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1 아니면 2가 될 테니까 조건에 맞게 푼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 볼 수도 있어요. 1, 2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보니까 4가 보이네? 그럼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3a가 4가 되려면 넘기면 a제곱 플러스 3a인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은 0. 됐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이거나 a 값은 1. 근데 a 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서로 같지를 않다는 얘기죠. 얘는 답이 안 되고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겠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중요한 파트죠. 상당히 시험에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로 많이 기출되는 형태고, 뭐 이쪽 단원에서만 나오지 않고, 뭐 경우의 수라든지, 다른 쪽 파트 있죠. 뭐 도형의 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이럴 때도 주로 많이 출제되는 용어들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여기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 2, 3,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어요. 근데 그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에 나는 X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 X,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안에 포함되는 1, 2,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X를 만들려고 할 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종류를,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X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네. 선생님, 부분집합 만들려면 결론은 여기 있는 원소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꼭 사용할 필요는 없죠. 이 원소가 아닌 다른 원소를 쓸 수 없을 뿐이지 이를 써서 부분집합 만들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부분집합 만들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를 써서 부분집합 만든다면 1 이런 것도 되겠죠. 1을 사용해서 부분집합 만든다면 혹은 1, 2 가능하겠네요. 1, 3, 1, 2, 3 가능하겠죠. 하지만 꼭 1을 포함하고 부분집합 만들 필요는 없어요. 1을 안 넣고 2만 넣고 부분집합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분집합 만들 때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이라는 원소는 2라는 원소는 3이라는 원소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두 번째 2라는 원소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황을 분류하는 거니까 원소 2를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2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원소 1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얘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또 마찬가지예요. 원소 1, 2를 가지고 3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원소 1은 갖는데 2를 안 갖는 상태에서 3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1을 안 갖고 2 갖고 안 갖고 1 안 갖고 2 갖고 갖고 안 갖고 갖고 안 갖고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총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몇 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갖게 되네요. 근데 맨 위에는 건 어떤 상황인 겁니까? 1을 가지고 2 가지고 3 가졌다는 표현이니까 1, 2, 3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밑에는 1, 2를 가진 거고 얘는 2 안 가지고 1, 3을 가졌으니까 1, 3 얘는 1 얘는 2, 3 얘는 2 얘는 3 마지막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게 뭐죠? 파이. 네. 총 개수를 세다 보니까 아래에서도 위로, 위에서부터 쭉 세니까 8개.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서 개수를 셀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 마치 얘가 뭐처럼 풀리냐면 경우의 수,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와 관련돼 있더라는 얘기죠. 부분집합 만들 때 이 1이라는 원소를 넣을 건지 말 건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더라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1을 넣고 안 넣고와 관계없이 2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 3도 두 가지예요. 됐죠? 근데 1을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를, 그리고 3을, 이건 고백 개념입니다.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1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선택했어? 그럼 2는, 그리고 3은 됐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이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만 뭐 선택하고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신경도 안 쓰고 난 3만 선택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1번 선택할 거야 말 거야 물어봐야 돼요. 너 1번 선택할 거야? 선택 안 할지 않을 거야? 물어보고 2번도 물어보고 3번도 물어보고 모두 다 물어봐야 되는 고백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1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2,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2, 3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선택하냐 마냐. 2의 세제곱? 그럼 여기는 2는 OX의 개념이죠. 여기는 3은 원소의 개수. 2가 몇 번 곱해지냐는 결국은 원소의 개수와에 달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는 항상 밑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지수는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면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부집합 개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뭐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전체 값을 계산한 다음에 뒤에 그 값에서 빼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에서 1을 빼면 안 되고 값에서 1을 뺀다라는 표현이고 밑에 보면 이제 저거 위에 있는 내용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혹은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
집합 A가 A1, A2, A3, 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소에서 n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부터 n까지니까 총 원소에서 n개. 그 중에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같거나 같지 않는 상태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특정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할 때 2의 n-R제곱 특정 원소 A의 개수 특정 집합 A의 특정 원소 개수를 K개를 포함하냐 안 하냐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2분의 n-K개 그 다음에 특정 원소 R개를 포함하고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2분의 n-R-K 그 다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올 때죠. 집합 A와 부분집합 중에 K의 특정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 마이너스 K의 특정 원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이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연습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지만 좀 말이 좀 헷갈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간단한 예.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거기 원소는 1, 2, 3 왜냐면 계속 1, 2, 3만 합니까? 숫자 쓰기 편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를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집합 A에 포함되느냐고 되겠죠.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X라고 한다면 이 X를 직접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공집합 1 하나, 2 하나, 3 하나 그 다음은 1, 2 하나, 1, 3 하나, 2, 3 하나 마지막은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내가 1번 선생님 다음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인 X 중에 원소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왼쪽에서 다 써놨으니까 뭐죠? 얘잖아요. 먼저 3을 포함하는 집합 3. 그 다음 여기 얘 1, 3, 2, 3, 1, 2, 3 4개네요. 됐죠? 근데 좀 빠르게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느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나열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야. 원소 내가 1, 2, 3을 원소 1, 2, 3에 대해서 선택의 경우수를 묻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선택하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마찬가지죠. 얘는 이겁니다. 무조건 선택하시오.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2개, 얘는 2개, 얘는 1개. 무슨 의미인가요? 이 3에 대한 원소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었다는 얘기는 곱하기 2의 개수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2의 전체 원소 개수가 3개만큼 거듭제곱 돼 있어야 되는데 이 3의 원소에게 3을 선택하는 경우 수가 한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2가 곱해진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정답은 4개? 정말 4개네. 이렇게. 그럼 말만 틀리지 같은 구조 아니겠나요?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를 구하시오 하면 원소 1을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2는 특별한 말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3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은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결론은 2가 곱해진 횟수가 줄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2의 전체 원소 개수 중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고 그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그 원소의 개수를 빼내시면 됩니다. 1개면 1개 빼내고 2개면 2개 빼내시면 돼요. 그럼 2의 제곱, 정답 4개. 정말 1을 포함하지 않는 원소 개수가 4개인지 세볼까요? 1을 포함하지 않는 것 1개, 1을 포함하지 않는 것 2개, 3개, 또 뭐 있죠? 4개. 공집합까지 총 4개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책에 나온 순서를 본다면 원소 1은 포함하는 거야. 근데 원소 2는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얘도 1, 2, 3, 3개의 원소에 따라서 얘는 포함,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네 마음대로 두 가지. 그럼 얘 원래 경우의 수 두 가지, 2를 3번 곱해야 되는데 2를 3번 곱하는 횟수에서 2번이 줄었죠. 2를 2번 곱하면 안 된다 뜻이니까 2의 1제곱 정답은 두 가지. 그럼 정말 1을 포함하고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1만 가지고 있고 2는 없어야 돼. 3은 네 마음대로. 그걸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1은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되네요. 여기는 되죠? 1은 포함하지만 2는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얘는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얘는 1을 포함해. 근데 2를 포함하면 안 되는데 얘는 2를 포함했죠. 그럼 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공집합은 어쨌든 1을 가져야 되는 1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정답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4번 개념 좀 헷갈려요. 얘는 좀 다른 집합을 써봅시다. 집합 A 1, 2, 3, 6 6의 약수를 쓴 겁니다. 지금 쓴 건 6의 약수를 쓴 거예요. 6의 약수 좀 더 쓸까요? 다른 걸로? 자, 이렇게 좀 더 써봅시다. 이렇게 12의 약수를 썼어요. 근데 내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했다고 칩시다.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아, 배고파. 그래서 지금 난리 났네. 좀 참아. 그 정도 참을 수 있잖아. 참아봐. 네. 참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의 소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2를 포함. 근데 3은 포함하지 않는 거. 기호로 쓸게요. 계수이 귀찮아서. 2는 포함. 첫 번째 케이스. 3은 포함하지 않는 것. 근데 좀 전에 했지 않았나? 전체 원소의 개수 6개. 그 중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 개수만큼 2 한 번, 3 한 번을 각각 빼내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한다는 경우가 이 경우만 있지는 않죠. 2를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한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2의 6제곱에서 2 포함하지 않는데 경우에서 1개 줄었고 3 포함한데 경우에서 1개 줄었고 2의 4제곱 16.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2도 포함, 3도 포함. 적어도 하나의 소수 포함했잖아요. 2개나 포함했는데 적어도 하나는 그럼 만족했네요. 그럼 2개 원수를 포함했으니까 2의 6제곱에서 원수 2개 포함했죠? 또 1개 빼고 1개 빼고 2의 4제곱 16개. 다 합치면 왜 다 합치죠? 이거는 이거는 모두 다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잖아. 2를 가지고 3을 안 가지는 동시에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16을 3번 더하는 거죠. 정답은 48.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 풀이긴 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이 정도는 숫자가 좀 쉬우니까 우리가 좀 금방 계산할 수 있지만 원소 개수가 많다거나 내용이 좀 복잡하다면 이렇게 일일이 쪼개서 성립하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해는 잘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잘해야 또 나중에 분류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경우의 수도 좀 약간 공부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좀 쉬운 풀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확률에서 많이 배웠었죠. 경우의 수 할 때. 적어도
아, 그럼 얘는 이 저거도를 뺀 나머지지. 나머지가 뭐죠? 네 번째 케이스예요. 2도 안 가지고 3도 안 가지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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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제발 2 하나 3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가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한 개라도 꼭 가져가줘. 그 6건이면 안 가져가면 돼. 싫어 나. 안 가져갈 거야. 그게 6건이에요. 그럼 그거 빼면 어쨌든 2 하나 3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전체 부분 집합 2의 6제곱에서 뭘 빼내는 거죠? 이 상황을 빼내는 겁니다. 그럼 2에 뭐예요? 6제곱 빼기 1 빼기 1. 그럼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됐습니까? 2 6제곱 얼마죠? 64 마이너스 16 정답 48.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긴 하겠죠. 둘 다를 다 하시는 게 좋고요. 시험장에서는 밑에 있는 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아까 2번에 4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네. 문제 계속 가네요. 뭐 마셨다 합시다. 배에서 소리 나서 안 되겠다. 물음에 답하여라. 집합 A가 1부터 N까지죠. 원소의 개수는 N개입니다. N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N과 여기는 N은 다릅니다. 여기는 N은 원소의 개수를 말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N개. 자, 이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그럼 뭐 어렵진 않네요. 전체 부분적 개수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면 전체 n개 원소에서 그 개수 두 개를 빼내면 죠 1 빼고 1 빼면 2 뺀다는 뜻이니까 이게 64, 2의 8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 네. 따라서 n값은 8 이렇게 될 테고 이번 문제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갖는다. 3의 배수는 3, 6, 9죠. 그럼 적어도 하나를 가지려면 3을 갖고 6, 9를 안 갖거나 6을 갖고 3, 9를 안 갖거나 9를 갖고 3, 6을 안 갖거나 아니면 3, 6을 갖고 9를 안 갖거나 3, 9를 갖고 6을 안 갖거나 6, 9를 갖고 3을 안 갖거나 아니면 3, 6, 9를 모두 갖거나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전체 그래서 6건으로 푸는 게 좋다고 그랬네요.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빼기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를 갖고 싶어야 반대죠. 제발 한 개만 하나라도 3의 배수를 갖기를 원해. 안 돼! 그럼 뭐만 갖는 거예요? 뭐만 갖는 겁니까? 뭐로만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2와 4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개수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2와 4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 어제가 2개니까. 그럼 32 마이너스 4. 정답은 28.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것도 기본 문제인데 시험에 좀 자주 길출되는 문제죠. 기본에 가깝긴 해요. 근데. 집합 X는 A를 포함하되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에요. 달리 말하면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그 X는 다시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가 있고 그다음 그 A를 포함하는 X가 있고 그 X를 포함하는 다시 B가 있는 이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근데 A가 1, 2, 3이네. 1, 2, 3. B는 여기 B 안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1, 2, 3, 4, 5래요. 그럼 X의 정체를 보니까 X에 대한 설명입니다. X는 뭐를 가져야 되죠? 원소 1과 2와 3을 포함하되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이에요. X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 대신에 그 중에서 아무나 합되는 건 아니고 1, 2, 3을 포함해야 된답니다. 그럼 3개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2의 3제곱 8. 8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네. 선생님, 근데 여기 공집합, 여기 8개 안에 공집합 포함되어 있으면 답이 안 되지 않을까요?
공집합 원소 없는데 얘는 1, 2, 3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또 한 개를 빼야 되지 않나요? 공집합? 2의 6제곱 할 때 공집합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2의 세제곱 할 때도 공집합 포함되는 상태라 공집합은 결과적으로 빠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공집합은 빠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이 세 개를 뺀 이유가 뭐죠? 1, 2, 3을 모두 다 포함하는 부분집합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공집합 자체는 1, 2, 3이 없으니까 자연히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원소를 셀 때는 개수를 집합을 셀 때는 그래서 이 공집합은 간혹 근데 이 공집합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공집합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이 3이라는 거 안에 당연히 1, 2, 3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거니까. 그렇지, 은지야? 또 웃기 시작한다.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그나마 좀 문제 같네요. 많이 너무너무 심한가요? 그 전에 풀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뜻인가요? 조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치?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려는 아닌가 봐. 아까 고려해서 웃길래 나는 고려가 웃음 포인트인 줄 알았더니 고려는 아닌가 봐. 안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집합 A가 이게 뭐죠? n이 원소란 뜻입니다. 근데 그 n의 힌트가 여기 있어요. 어떤 n이죠? 40 이하의 자연수인데 1부터 시작해서 40 이하의 자연수인데 얘를 1 만드는 n값. 근데 우리가 저거는 알잖아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걔를 몇 번 곱하면 1이 됩니까? 근데 보통 i를 거듭제곱해서 실수값이 나오려면 짝수로 거듭제곱해야 되죠. 그럼 2, 4, 6, 8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짝수인 2의 배수는 안 되고 뭐부터 되죠? 4부터죠.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꾸는 방법은 그 i의 제곱을 다시 두 번 곱해서 4제곱을 만들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4부터 시작하는 4의 배수 4, 8, 12, 16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44 아니 40까지라고 했으니까 36, 40 이렇게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졌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총 n이 몇 개죠? 10개의 원소를 갖죠?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의 10제곱 1024개인데 단 가나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만 정답이랍니다. 근데 가가 뭐라고 돼 있죠?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거는 16이야. 가장 작은 게 16이라는 얘기는 집합 x 안에 작은 순으로 만약 배열한다면 16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4와 8과 12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단 16이 가장 작아지려면 16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뜻이죠.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따라서 전체 2의 10제곱 중에 첫 번째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전체 2의 10제곱 중에 몇 개를 빼야 되죠? 4개를 빼야 되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 풀면 그래요. 근데 가만 푸는 게 아니고 나를 같이 풀어야 돼. 그냥 미리 성급하게 답을 정하지는 말고 가 조건을 보니까 그런 의미야. 어떤 의미야? 4, 8, 12는 포함하지 않고 16을 포함하는 집합 X라는 뜻이죠. 이게 가요. 나는 집합 X가 가장 큰 원소가 집합 X 중에 가장 큰 수는 32랍니다. 그럼 앞에 쭉 배열되어 있겠죠? 어디부터? 16부터. 쭉 배열되어 있는데 가장 큰 수에 뭐가 있어야 돼요? 32. 그래서 끝나야 돼. 그 얘기는 집합 X는 이 조건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32를 포함하되 뭐를 가지면 안 되죠? 32보다 큰 숫자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그럼 32보다 큰 숫자는 36,
40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x의 정체는 결론 뭐예요? x 정체는 4, 8, 12, 36, 40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원소는 포함하지 않고 뭐를 가져야 되죠? 대신 16과 32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네요. 그럼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2의 10제곱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빼내고 다시 2개를 빼내시면 되죠. 물론 7을 한꺼번에 빼내도 됩니다. 2의 세제곱 정답은 8개. 이게 정답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상호, 그 숫자의 상호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멱집합. 야, 이거는 근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돼요. 쉬운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고 멱집합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밑에 이제 멱집합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꾸 목에 뭐 걸려서 미안합니다. 멱집합 정의는 이겁니다.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A를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 한다. 모르는 거예요? 말이까리 하죠, 말이?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책에 이가 나와 있긴 있네요. 여기 이가 있네요. 이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 예가 나와 있네요. 만약 집합 A가 이래요. 1과 2를 원소로 가죠. 그럼 멱집합 A의 멱집합이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을 그냥 그 부분집합 자체 하나를 하나의 원소로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집합이 공집합, 1의 집합, 2의 집합, 1, 2의 집합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소가 되려면 따라서 집합 기호안에 얘네들 다 때려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넣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집합 A의 멱집합, 기호로는 PA라고 보통 써요. 집합 A의 멱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는 거, 집합 A의 멱집합. 이해하시겠죠? 이런 표현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질을 보면 성질이 나와 있는데 집합 A 멱집합 PA를 다음같이 정의될 때 다음이 성립한다. 1번 NA가 M일 때 무슨 말이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이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A가 된다. 혹은 2의 M제곱이 된다. 무슨 말이지? 단계별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PA가 뭐였죠? PA가 집합 A의 멱집합이었죠. 그럼 집합 A의 멱집합이라는 얘기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잖아요. 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다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죠. 됐니? 그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려면 2라고 쓰지. 요 위에 뭐 쓰나요? 이 PA의 원소의 개수를 쓰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다. 집합 A가 1, 2, 3이야.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쓰죠? 이 위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쓰잖아. 이게 뭐예요? NA잖아.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집합 P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됐니?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럼 집합 P의 원소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겠지. A의 원소의 개수겠지. A의 원소의 개수.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M. 2의 M제곱. 자, 무슨 말인지 말이까리 하니까 숫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위에 여기. 얘를 한번 해봅시다. PA라는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결론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잖아. 근데 이 집합이 누군가요? 여기 있잖아. 미리 구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합시다. 얘 보고. 이게 원소의 개수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 답은 4인데 이 4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2위에 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제곱이 뭐예요? 이 제곱이 집합 A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쓴 거라고. 됐어요? 이해합니까? 그 원소 개수가 2개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제곱 붙여서 원소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니까. 근데 부분집합 구할 때는 이 위에다가 그 원소 개수를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헷갈리지만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 좀 바뀌었어요. 집합 A가 A, B, C, D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P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된다고? 2의 4제곱. 됐지? 왜? PA라는 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PA인 거잖아요. 집합 A, 부분 집합. 결론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집합은 당연히 PI나 PA 안에 원소가 된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부분집합 자체를 원소로 가지니까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공집합 파이는 집합 PA에 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뭐예요? 똑같은 말이 2개 써져 있는데 왜 하나는 삼지창 하나는 이지창이지? 앞에서는 이걸 말한 겁니다. 집합 A, 집합 PA 안에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원소로 들어있고 얘는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념이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됐든 간에 그게 A가 됐든 PA가 됐든 QA가 됐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 부분 집합 개념을 쓴 겁니다. 3번 A가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처음에 있었던 집합 A. 그 A는 집합 PA의 원소이다? 당연하잖아.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PA의 원소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뭔가요? 동시에 원소가 되는 동시에 그 원소를 갖는 집합이 PA의 부분 집합이 되죠. 이 말도 이해하겠어요? 자, 봐봐. 예를 들어보자, 여기. A가 누구죠? 1, 2죠. 그럼 물어봐. 야, 1, 2야. 너는 PA의 원소이니? 당연하지. PA라는 게 A의 부분집합 만들었잖아. 나는 나 자신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부분집합 포함되어 있으니 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이거 물어봤어요. 자, 1, 2야. 너는 1, 2에 집합교를 붙였죠? 1, 2에 집합교를 붙인 겁니다. A가 이거잖아. A가 1, 2. 집합 1, 2지. 중가로 1, 2. 그게 집합 A예요. 됐어요? 중가로 1, 2가 집합 A예요. 근데 그 중가로 1, 2에 다시 집합교를 붙였잖아. 너는 집합 PA의 부분 집합이지? 당연하지. 얘를 원소로 갔는데 그 원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히 복잡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좀 오히려 복잡한데 X라는 이게 X가 뭐죠? 여기는 말한 X는 PA의 원소지? 그럼 달리 말하면 뭐예요? PA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들게요. 만약 X를 내가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이게 X야? 위에는 2A를 둔 겁니다. 얘는 당연히 PA의 부분집합이 맞죠? 아니,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맞지? 얘는 A의 부분집합이 맞잖아. 그렇지? 그럼 PA는 뭐가 돼요? 원소가 되겠지.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야? 그럼 Y는 그냥 뭐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맞죠?
그럼 그 부분 집합을 원수로 하는 집합이 얘는 원수가 되겠네. 됐지? 이렇게 성립했다는 뜻이요. 근데 만약에 A와 여기 이제 합집합 기호 나오는데 여러분 합집합 배웠잖아요. 합집합은 두 원소를 X와 Y를 합집합하시면 뭐가 되죠? 1, 2가 되지. 그렇죠? 그럼 이 1, 2는 집합 PA의 원소입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원소 맞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교집합,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집합 PA의 부분집합인가요? 여기 있네. 꼭 공집합이 아니어도 돼. 딴 게 겹쳐서 이렇게 겹쳐 있어봐야 어차피 A의 원소였을 테니까. 그럼 A의 원소를 맞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 P의 부분집합이겠죠. 단어가 헷갈리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헷갈릴 게 없어요. 단어가 한글이 해석되는 거야. 한글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혼란이 오는 거지 수학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수학을 한글화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순간순간 헷갈리는 것 뿐인데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자꾸 보시면서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봐야 의미 없어요. 외워서 이 문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뭐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장담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쉬웠던 앞에 있는 개념들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이해하죠. 이거를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알겠어.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라고 할 정도면 갑자기 배웠던 부분집합이나 원소들은 충분히 더 이해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연습 문제. 없네. 뒤에 연습 문제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